이번에는 국회 정치 상황에 대해서,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가 열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5당 원내대표 불러가지고 이게 국회냐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는 뭐 아직까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결렬이 됐습니다. 자,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 얘기한 걸 보면 친전 서한을 보냈어요. 국회의원 전원에게. 받으셨습니까? 네.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정상화를 호소를 했는데, 원내대표들이 만나도 진도가 안 나가고 국회의장이 이렇게까지 다그쳐도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지금 진단하십니까? 저는 아마 한국당 당내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문희상 의장께서 주신 친서를 제가 꼼꼼히 줄치면서 읽어봤는데요.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되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요, 국회가 열리면은 그만큼 야당 의원들의 발언의 스피커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를 마다하는 것은 야당이 취할 저는 전략 전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전당대회가 바로 코앞이고 다음 주 아니겠습니까? 이 전당대회 때문에도 이 국회를 좀 열지 않는 게 좀 강하게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는 여야 사당이 지금 한국당을 압박하는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곤란한 점도 있는 것 같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서 좀 지도력 문제에 있어서도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2월 국회 보이콧을 내걸고 릴레이 단식 농성을 들고 나왔단 말이죠. 저는 이 릴레이 단식 농성 같은 경우는 5천만 국민한테 조롱을 받았던 투쟁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릴레이 농성으로 바꿨습니다만 아직도 국회 본청 앞에서 릴레이 농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뭐 의원님들 별로 참여도 안 하는데 그냥 농성장에 뭐 피켓들만 잔뜩 세워놨죠. 저는 이런 투쟁 방식에 있어서 원내대표라고 하면은 국회를 열어서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그 투쟁을 하면서 주고받을 수 있는 사안들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 알겠습니다. 한나라당 때문이다, 한국당 때문이다, 이 얘기시고요. 네. 아니 지금, 저희가 뭐 어떻습니까? 싸울 때 부부 싸움을 해도 서로 다 쌍방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일방의 책임으로 국회가 안 열린다, 이거는 어불성설이고요. 서로가 저는 한 발짝씩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지금 우리가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민생입니다. 국민의 지금 굉장히 생활이 어렵거든요. 이걸 위해서는 우리 강 의원님 말씀대로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는 국회 정상화를 원한다, 열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대전제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협의를 하는 겁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합의 이루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지금 뭔가 서로 협의점을 못 찾는 겁니다. 뭐냐면 적어도 권력형 그 비리, 사실 1년에 한 번 터질까 말까 하는 게 거의 일주일 상간으로 터졌어요.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뭐 또 조혜주, 요즘 또 김경수 구하기,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요. 그리고 오늘 또 뭐가 터졌습니까? 환경부 지금 블랙리스트. 몇 년 전에, 불과 1년 전이죠. 1년 전에 문광부 블랙리스트 때문에 줄줄이 청와대 비서실장, 그다음 뭐 조윤선 장관 다 지금 재판 중이고 또 2년 4년 구형도 받고요. 지금 이런 사건들이 줄줄이 터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라든지 그다음에 특검이라든지 전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느 국민이 민생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지난 정부를 무너뜨렸던 똑같은 동일한 사건이 지금 매일매일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뭐 특별 검사 이런 제도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자? 이건 안 되는 거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손혜원 국정조사라도 좀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나경원 대표님께서 아까 리더십이 없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신, 사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성장에 갈 의원이 없을 정도로 비리가 많이 터져가지고요. 지금 특위 만들어서 각자 거기서 활동하느라고 지금 너무나 바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너무나 양보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사실 손혜원 그 국정조사보다 더 큰 게 지금 이번에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있고요. 그다음 김경수도 지금 특검을 진행 중입니다만 이것도 거의 국정조사 수준에 버금가는 다시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너무나 큰 사건이고, 그리고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태호가 말한 게 지금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태호 특검으로 이거는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오늘 뭐 가장 사실은 큰 뉴스인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거 김태호가 지난 12월 26일 날 벌써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네.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을 때 청와대에서는 우리는 보고받은 적도 없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사수석실과 지금 그 조사를 환경부가 환경부 장관이 서로 업무 지시와 보고가 있었다라는 게 지금 거의 밝혀졌고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당 죄송합니다. 네네. 한국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하나라도 이전부터 지금 계속 지금 와 받아달라는 있는데 건데 저는 사실 하나라도 근데 받아달라는 문희상 걸 너무 의장 말처럼 국회에 들어와서 그 요구를 계속하면 안 됩니까? 아니, 지금 국회에 의사결정- 들어오시죠. 아니, 자, 들어오시면 저희는 다 국회 논의할 안에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희는 국회 안에 있어요. 보이콧을 풀으셔야죠. 아니죠. 국회를 열자는 거죠. 여는데 네. 저희가 국회를 열 때는 의제를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안건을 논의를 합니다. 이번에 어떤 건 하자 논의를 하는데 그 논의에 지금 이 많은 사건 중에 단 하나라도 다 양보하고 단 하나만이라도 국정조사 하자는데 지금 그걸 받아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한 말씀 자, 그러면 드려야 될까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민생 법안만 통과시킨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요. 최소한의 건 네. 해야 된다는 처음 거죠. 얘기할 때 국회의 가장 임무로 민생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민생을 얘기하셨으면서도 지금 들고 있는 사안들은 제가 봐서 정쟁 사안입니다. 왜 그런가요? 김태호 비리 수사관 건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연말 국회를 보이콧까지 하면서까지 청와대 운영위를 열어달라. 조국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출석시킨 운영위를 열어달라고 해서 열었던 건입니다. 근데 결국 국민들이 다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만 그 비리 수사관 말에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판정패했다라고 모든 언론이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신재민 건도 보십시오. 신재민 건 같은 경우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신재민 전 사무관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손혜원 국정조사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신데요. 검찰이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김태호 건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손혜원 건도 검찰이 문화재청,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다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걸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얘기는 저는 국회를 저는 안 열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저는 이 얘기들을 충분히 상임위에 오셔가지고 근거 있게 더 많은 얘기를 지적을 하시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국정조사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국회를 열자. 그리고 국회에 들어와서 싸우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얘기에 대해서 이거를 손혜원 국정조사를 그리고 김태호 특검을 그리고 신재민 국정조사 청문회를 받아줘야지만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조건을 거는 것은 국회를 자당의 전당대회라든지 선거제 개편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국회를 보이콧하려고 하는 또 다른 꼼수라고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네, 조금씩 진도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거법 얘기하셨어요. 네. 이해찬 대표가 어제 선거법 패스트트랙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실제로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저는 저희 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야 3당도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해준다 그러면은 네. 이 패스트트랙에 올리게 되면은 330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신 건데요. 저희가 연말에 유치원 3법도 패스트트랙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저는 한국당과 충분히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올려놓고. 일단 올려놓고 그렇게 되면 한국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협상이 적극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전략 전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것인가도 나중에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긴 네.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 들어와라. 그 한국당에 불리한 선거제도를 우리가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한국당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압박 카드로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선거제 잠깐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사실 굉장히 국회를 여는 것을 갈망하고 있어요. 저희 당에서는. 네. 왜냐하면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갈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특검 한번 해줬다가 이번에 큰 코 다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온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다 나서가지고 김경수 구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특검 받아주지 말자. 다시는 국정조사 하나라도 받아주면 우리 망한다. 원칙처럼 세워놓은 것 같다. 네, 이런 이렇게 생각이 생각하시는군요. 확실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잃을 게 없다. 그러면서 허울 좋은 민생이란 단어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활, 민생이고 두 번째는 이런 잘못된 비리들. 아니
박근혜 정부가 왜 무너졌습니까?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그 안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사하게 거의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자고 촛불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아마 국민이 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 패스트트랙 문제는 선거제 개혁인데 이건 관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계특위는 소위 말하면 선거에 대해서 이 선수들이 어떤 룰을 만드느냐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논의하는 관행이 데거든요. 있습니다. 여야 관행이 합의로 있어요. 하는데요. 그래서 네. 여야 합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룰에 우리가 합의가 안 되면은 기존 룰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표결이 아니라 합의를 좀 존중해주는 그런 국회 관행 합의가 너무 안 되니까 지금 계속 네, 그런 것 얘기하는 같아요. 건데. 그래서 네. 지금 지금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지금 국회의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또 여야가 지금 점점점 좁혀지고 있는 이 와중에 또 다시 이런 걸로 또 서로 등 돌리고 멀어진다 그러면 정말 국회 정상화는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든 정당의 이해관계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합의 정신이 좀 존중되었으면 하는 거의 그런 마지막 바람입니다. 수단으로 꺼낸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민주당이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네.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법원 판결문 분석을 했는데 네. 이 자리에서 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주로 이제 그 판결문을 좀 분석을 하면서 네. 그 교수님하고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직접 나와서 판결문 분석을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게 형사법의 대원칙 중에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그리고 이 형사법의 원칙이죠. 그리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네.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서 네. 해야 되고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당이 봤을 때는 1심 판결문을 분석을 해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김경수 지사를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을 하고 드리킹과 공동정범으로 판단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가 명확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직 도지사를 도지사직에서 박탈한 거, 법정 구속한 것은 과한 판단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와 함께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이 2심 가이드라인을 준 거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전문가를 내세워가지고 재판에 불복한 거죠. 네. 네, 재판에 불복한 거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장외에서 소위 말하면 딴지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치권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죠. 상권 분립을 심히 훼손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구속을 할 거냐 불구속을 할 거냐는 사법부가 판단을 할 일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을 하지 않습니까? 도주 우려할 일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증거인멸은 충분히 진술에 대해서 어떤 회유나 압박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구속을 했다고 보고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뭐 증거가 있다면 증거가 없다면 그 피고인에게 지금 유리하게 해석한다.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170쪽 판결문을 읽어보면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어요. 먼저 뭐 문제가 되는 그 경공모라는 발음도 어려워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음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경인선으로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름을. 그래서 이 김경수가 직접 가서 여기서 그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걸 본인이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킹크랩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댓글 막 조작하는 프로그램. 그거를 계속 하루하루 어떻게 했다라고 킹크랩 그 테스트하고 시연한 일자가 쭉 나옵니다. 굉장히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한마디로 로그 기록을 다 확인을 해보니 다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는 차고 넘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고 1심에서 이런 판결을 했는데 지금 여당이 직접 나서서 심지어는 당의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다. 예, 이건 사법부를 흔드는 거고 여기서 알겠습니다. 뭐 저기 변호사를 붙이겠다 어쩌겠다 이러면서 왜 이렇게 김경수를 싸고 감싸고 도는지 알겠습니다. 정말 자, 2심 가이드라인 이해가 안 됩니다. 제시했다라는 비판에 대한 답변 20초만 드릴게요. 예, 그 사법부가 네. 삼권 분립이 있습니다. 사법부는 성역이 아닙니다. 네. 이번에 그 양승태 사법부에서 전해져 자행됐던 사법농단 사태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경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것만을 봤을 때 사법부도 충분히 우리 국민들을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비난할 수도 있어야지만이 사법부의 독립성은 더
보장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